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기출문제, 공식법 기출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적절하지 못한 것은 1번 지적 측량 수행자. 우리 측량할 때 지적 측량 수행자라는 게 나오죠. 측량 수행자가 누구죠? 두 사람을 말해요. 지적 측량 업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 측량 업자, 한국국토정보공사. 네, 이 두 사람을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 그래서 지적 측량은 누구에게 의뢰해요? 지적 측량하고 싶으면 누구에게 의뢰해? 수행자.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해야 된다. 그래서 소관청에다 의뢰하는 거 아니죠? 네,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해요. 그럼 수행자가 측량하면 검사는 누가 하고? 검사는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지적 측량할 때 또 나오는 용어들. 그다음에 2번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역 바꿔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지목 변경. 3번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아까 했던 토지 표시.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 그런 거죠. 토지 이동. 자, 4번 합병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지적 측량을 시행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 맞나요? 틀렸죠? 여기가 틀렸죠? 합병은 측량하는 거 아니죠? 측량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용어의 정의 문제 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용어의 정의는 이렇게 묻지는 않지만 내용은 묻잖아요. 그래서 측량하지 않는 거 그러면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었고, 5번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 전환, 등록을 옮긴다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던 걸, 임야대장에 있던 걸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 맞죠? 네.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 정의 한 번 더 보시면, 신규 등록이라 하면 임야대장 및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죠? 네. 이건 등록 전환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규 등록은 처음 등록하는 거죠. 2번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 공부의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맞네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3번 지번 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번 부여지역 하면은 동리죠. 동리.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에요. 맞는 말이고. 4번 면적이라 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면적하면 무슨 넓이? 수평면상 넓이. 그다음에 5번 지적기준점이라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소유자나 지적소관청이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하여 따라 정하는 측량기준점으로서 지적삼각점, 지적도근점을 말한다. 지적기준점 하면 3개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요 3개를 뭐라고 한다? 지적기준점 그런 거죠. 그래서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걸 무슨 측량이라고 하죠?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을 기초측량 그런 거죠. 지적측량할 때 우리 지적측량은 기초측량하고 세부측량으로 나누죠. 기초측량하고 세부측량을 나눌 때, 그래서 기초측량이라는 게 뭐예요? 요거 구하는 거, 지적기준점.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기초측량. 그럼 기초측량의 종류 그러면 3개가 있는 거죠. 지적삼각점 측량, 지적삼각보조점 측량, 지적도근점 측량. 요 3개를 뭐라고 한다? 기초측량. 나머지 측량은 다 뭐라고 한다? 세부측량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답은 1번이었고, 자, 토지의 등록.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문제입니다. 토지의 등록.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지적이라고 하는 거죠. 지적 하면은 뭐 하는 거? 토지를 뭐 하는 거? 등록하는 거. 지적. 자, 그러면 우리 지적 토지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국토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어떤 토지를? 모든 토지를 무엇별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맞죠? 네. 자,
그다음에 2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자, 그래서 토지 이동 아까 정의했었죠. 토지 이동하면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토지 이동은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요. 근데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 결정할 수 있다. 맞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요것도 요게 이제 기출 문제인 거죠. 토지 이동, 그다음에 지적소관청. 그다음에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자, 직권으로 할 때 먼저 뭘 해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요. 수립하고 시도의사 대위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죠? 승인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가 알아서 하면 돼요.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지금 주어가 뭐예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직권을 할 때 계획 세워요. 계획 이름이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승인은 필요 없다. 됐고.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는 자, 어디에다가 적어라? 토지이동 조사부에다가 토지이동 현황을 적어야 돼. 5번 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된다. 자, 이게 토지 등록에서 제일 첫 번째 조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게 아까 3번이었죠. 3번 보시면 계속 비슷한 문제예요. 자, 28회 때 문제 보시면 옳은 거.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예, 직권을 할 수도 있다. 자,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용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맞나요? 틀렸죠? 예. 이용량이죠. 뭐라고? 토지 이동. 예, 토지 이동. 예. 기출문제예요. 지금 우리 기출문제 하고 있는 거죠? 예. 기출문제는 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문제 유형을 좀 보세요.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결정할 때는 말이 틀린 거죠? 예.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라. 들었고, 그다음에 3번 토지 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 변경 사유와 지번 변경 대상 토지 지번, 지목, 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맞나요? 이게 뭐죠? 지번 변경. 자, 종합 문제인데 지번 변경 누가 해요? 지번 변경. 응? 지적소관청. 자, 지번 변경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누가 결정한다고?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예, 시도조사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거 있을 때 소재가 바뀌는 것은 소관청이 결정할 수 없지만 지번서부터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건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요. 근데 어떻게 결정해요? 소유자가 신청해서. 이거잖아요. 소유자가 신청해서 하는 거라고. 토지 이동이 뭐죠?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 어떤 게 있어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 그런 거 있잖아요. 축척 변경,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 이런 게 다 토지 이동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이동은 누가 신청해? 소유자가 신청해서 누가 결정해?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고요. 예.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보통 그래.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있죠. 소유자가 신청할 수 없는 토지 이동이 있어요. 예. 신규 등록이요? 소유자가 신청해. 예. 지번 변경. 지번 변경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예. 누가 알아서 한다. 지적 소관청이에요. 필요하면 하는 게 필요하면. 예. 근데 그것도 지번 변경도 특이한 게 이건 시도의사의 승인을 받고 해야 돼.
보통 분할 합병 이런 건 승인 필요 없죠. 근데 지번 변경은 시도의사의 승인을 받고 해야 돼요. 그다음에 축적 변경도 시도의사의 승인이 있어야죠. 축적 변경 시도의사의 승인이 있어. 토지동 중에서 시도의사 승인 필요한 건 두 개입니다. 지번 변경하고 축적 변경. 그래서 지번 변경 여기서 소유자가 신청해야 된다 틀린 거예요. 이건 신청할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번 변경.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이거는?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언제 하는 거죠? 용도가 바뀌는데 영구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죠? 일시적으로 바뀔 때는 지목 변경할 수 없다 그래야지. 없다. 5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을 등록한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 한다. 이게 면적 얘기인데 면적은 보통 어느 자리까지 등록해요? 최소 면적이 1제곱미터예요. 1제곱미터인데 우리가 정밀한 지역은 0.1제곱미터까지 하죠. 면적. 보통은 1제곱미터인데 정밀한 지역은 어디까지? 0.1. 그럼 그 정밀한 지역이 어디죠? 축척이 600분의 1.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이렇게 두 개가 나올 때는 단위가 1이 아니라 0.1.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를 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말이지. 되셨나요? 예, 지금 지역법 전체 문제예요. 종합 문제예요. 그리고 요 문장에서 5번에서 요 0.1 여기 지금 여기가 틀렸는데 뒤에를 맞게 하고 여기 가로 넣기로 낼 수 있어요.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한 동네가 어디라고요? 600분의 1 축척 쓰는데 아니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는데 그래서 옳은 것이 1번이었습니다. 예. 자, 또 오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자 누구는 무엇에 필지별 소재 지번 지분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 국토부 장관이죠. 예,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토지? 모든 토지. 예, 여기가 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무엇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역 소관청이 결정한다. 그대로 그냥 무식하게 가로넣기로 냈어요. 이건 통으로 외우셔야 돼. 이거는 제일 첫 번째 조문이니까. 자 보시면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어 지적 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은 그러니까 무슨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답 1번이겠죠? 자, 작년 문제 볼까요? 작년 문제. 자, 지적소관청은 박스 안에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무엇별로 수립해? 시군구별로. 주어가 뭐죠? 지적소관청. 아까 이거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시군구청장이죠. 그러니까 무엇별로. 시군구별로 이렇게 나오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잘게 쪼개가지고 읍, 면, 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작년 답은 1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토지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일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랬네요. 자, 이거는 양입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양입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필주하려면 요건이 있죠. 요건. 그래서 우리가 필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단위죠. 토지 단위가 필지인데 하나의 필지가 되려면 지번 부여적이 같아야 돼. 같은 동리 안에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붙어 있어야 돼. 집안이 연속돼 있어야 되고 소유자도 같아야 돼. 그다음에 용도가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축척도 같아야 돼요. 왜?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같아야 돼. 그래서 하나의 필지는 모두 등기되어 있든지 등기가 안 돼 있든지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중에 예외가 하나 있죠. 원래 하나의 필지는 용도가 같아야 되는데 용도가 다를지라도 전부 합쳐서 한 필지로 할 수도 있죠. 용도의 관계가 주된 용도와 종된 용도의 관계 있어야 돼요.
주종의 용도의 관계 있으면 그 종된 용도 부분을 별개의 필조를 안 하고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해서 한 필조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부 한 필조로 등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양입한다고 하는 거죠. 양입. 그래서 그때 한 필조를 등록했을 때 그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합니다. 근데 주종의 관계 있지만 그 종된 토지가 너무 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 너무 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된 토지 10%를 초과하면 안 돼.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돼. 어떤 토지가? 종된 토지가. 그 다음에 그 종된 용도가 되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양입할 수가 없다고. 양입할 수가 없어요.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돼도 안 된다 이런 말이었잖아요. 그럼 양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한 필지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가 아까 한 필지가 되기 위한 다른 요건은 충족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번 부여적 안의 토지로서 같은 지번 부여적 안에 있어야 돼요. 소유자 같아야 되나요?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야 돼요. 근데 뭐가 다르대요? 용도가 다르대죠? 용도가 주된 용도는 뭐고? 과수원이고 종된 용도는 유지야. 요 부분을 별개의 토지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 그냥 합쳐서 과수원으로 등록할 수도 있냐고. 그렇게 하는 걸 양입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단 조건은 여기가 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넓은 330제곱미터를 넘으면 안 되죠. 그럼 이런 문제가 또 나온다. 기출 문제 나온다. 그럼 일단 이건 다 지워야죠. 330 넘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라고. 그럼 330 안 되는 것 중에서 10%안 넘어야 되는 거죠. 10%. 그러면 3,000에 300일이니까 X. 300 넘으면 안 되죠. 300이면 되나요? 300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갑자기 헷갈릴 수 있어. 까지는 되는 거예요. 10%까지는 되는 거예요. 330까지는 되는 거예요. 합칠 수 있어요. 2000이니까 200까지는 되나? 200까지는 되는데 220이니까 안 되고 1000이니까 100까지는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5번.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번 문제로 갈게요. 지번. 자, 필지별로, 자, 소재, 지번, 지분,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는데, 우리 법에 소재하고 좌표 얘기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우리 토지 표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런 거 공부하셨죠? 그래서 한 문제씩 꼭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가끔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지번에서 안 나오고 대신에 지목에서 2문제 냈어요. 평균적으로는 지번 한 문제, 지목 한 문제, 경계 한 문제, 면적 한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제 지번 문제 갈게요. 자, 1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임야대장, 임야대 동간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맞나요? 네, 맞고. 그 다음에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왼쪽 위에가 북서쪽이죠. 북서에서 오른쪽 밑에 남동 쪽으로 부여한다. 맞고.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해요. 지번은 본번하고 부번으로 되어 있고 본번과 부번 사이에 줄 표시를 연결한다. 맞죠? 그 다음에 지번은 국토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그렇죠. 지적소관장. 아까 틀리신 거 지금 맞아야지.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고? 지적소관장이. 시도의사 아니에요. 누가? 지적소관장이. 무엇별로? 지번 부여적별로. 지번 부여적별로. 2군데 틀린 거예요. 지번 부여적 아까 동, 리. 동별로 붙이냐고. 지번은 동별로, 리별로 붙이는 거잖아요. 동이 바뀌면 1번지부터 새로 시작해. 신림동에 지번이 있어. 그럼 신림동에 1번지서부터 지번을 쭉 붙였어요. 그럼 신림동에 2000번지까지 있다고 할게. 그럼 신림동에서 2000번까지 붙였어. 그럼 이제 옆에 봉천동으로 넘어가면 봉천동에서는 이제 다시 1번지부터 새로 시작하냐고. 그러니까 지번은 무엇별로? 동, 리별로 끊어서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 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번 부여지역. 그래서 말뜻이 지번 부여지역, 지번 부여지역은 동, 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군구별로 붙이는 거 아니죠? 틀렸어요. 또 나와요. 또 계속. 그래서 이건 2군데 틀렸습니다. 지번은 누가 부여하고 지적소관청이 무엇별로 지번 부여적별로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자, 5번 분할의 경우에 분할.
분할의 경우에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 집어는 분할 전에 집어넣으로 하고 맞나요? 자, 분할을 한다고 할게요. 10번지를 분할을 해. 10번지를 두 필지로 나눠. 그러면은 하나는 뭘로 해요? 10 그대로 하죠. 그럼 뭐라고 한다고? 분할 전에 집어. 그대로 쓰는 거죠. 나머지는 꼭 부번을 붙여야죠. 나머지 필지는 부번인데 있는 부번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어때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뭐 할 때? 분할할 때. 그럼 방향은 어떻게 붙이죠? 방향. 북서기원법.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 분할 전지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 먼저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왼쪽 위에서부터 먼저 붙이는 거죠. 왼쪽을 먼저 붙이고 오른쪽을 부번 붙인다고. 그런데 건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할 수도 있죠. 건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말 들리십니까? 그래서 건물이 있을 때는 북서기원법과 상관없다고. 건물 쪽을 먼저 붙이라. 이게 분할할 때 나눈 문제고. 합병할 때는 어떻게 하죠? 합병할 때, 자, 10번지하고 11번지를 합병해. 그럼 10하고 11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친다고 합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번지로 부여해? 10번지로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법에서 선순위 지번. 합병할 때는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해야 돼요. 그런데 10번지, 11번지 합병했는데 11번지로 부여해 주는 경우도 있나? 예, 그런 경우는 언제? 조건이 두 개가 성립해야죠. 11번째 건물이 있어야 돼.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돼. 신청. 11번째 해달라고. 꼭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순위 지번이 아닌 11번째로 부여해야 되고. 거기 합병할 때 얘기고. 네.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할 때는 어떻게 부여해요? 신규 등록. 응? 신규 등록. 그럼 신규 등록 그러면은 먼저 이제 이미지가 떠올라야죠. 신규 등록이 뭐예요? 처음 등록하는 거. 어떤 거 생각하시면 돼. 맨날 제가 그린 거. 바다를 매립하면 바다였는데 매립했어. 그럼 땅이 새로 생기냐고. 그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신규 등록. 그럼 지번 부여해야 될 거 아니야. 지번을 뭐라고 부여해요? 응?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자, 50번지가 해안가에 해안가에 토지들이 쭉 있어요. 근데 50번지 앞에가 바다였어. 50번지 상상을 하세요. 맨날 그린 거. 50번지 앞에 바다인데 그 50번지 앞에 바다를 매립했어. 그럼 몇 번지가 돼? 50에 1번지 된다고.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부적당할 때는 본번 붙일 수도 있다. 그럼 본번을 붙일 때는 없는 번호야 되니까 그 지번 부여 요적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본번 부여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예외예요. 예외. 원칙부터 정리하지. 원칙은 부번 붙이는 거.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본번 붙일 수도 있다. 그럼 이때 본번을 붙이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신규 등록을 하는데 본번을 붙이는 경우가 너무 멀리 있다든지 또는 여러 필지라든지 또는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든지 이렇게 세 가지 표현 나올 때는 어떤 표현을 쓴다고? 본번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부여합니다. 자, 이게 신규 등록할 때예요. 등록 전환할 때는 어떻게 붙여요? 지번을? 등록 전환. 그럼 등록 전환은 아까 했지만 임야 대장에 있던 걸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럼 임야 대장일 때는 산 몇 번지였어? 지번이 앞에 산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토지대장으로 옮겨. 그럼 토지대장에서는 새로 나오는 거예요. 등록 전환하면 새로 나오는 거죠. 그동안 임야 대장이 있던 거잖아. 그럼 토지대장으로 옮기면 토지대장 입장에서는 처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규 등록이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등록 전환이나 신규 등록은 지번 부여 방식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붙이는 거라고?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멀리 있다든지 인접지가 또는 등록할 게 여러 필지라든지 또는 최종 본번 옆에 있다 그러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붙이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지번을 어떻게 붙여요? 도시개발 사업. 무슨 측량하면 되죠? 지적 확정 측량. 네, 도시개발 사업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지적 확정 측량. 그림 기억나세요? 토지들이 이렇게 반듯반듯해지는 거 있었잖아. 논밭들을 막 수용해가지고 택지 개발을 했다. 그럼 토지들이 반듯반듯하게 다 정리되죠. 그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지적 확정 측량. 그 지적 확정 측량하는 것은 무슨 사업할 때 하는 거다?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할 때 하는 거라고. 그럼 그때 도시개발 사업 하면서 필지를 새로 확정하면서 지번도 깔끔하게 다시 부여해요. 지번 다시 부여해. 어떤 방식으로?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여러분들 책에 오른쪽에 해설 부분에 쭉 정리되어 있죠? 응? 지금 하고 있는 거 교재에 지금 447페이지에 오른쪽에 해설에 쭉 자세히 설명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동안 열심히 하신 거지만 도시개발 사업할 때 원칙은 어떻게 붙여요?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합니다. 그런데 종전의 지번 중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수도 있죠.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번호가 모자르니까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붙일 수 있고 단지식 기억나세요? 단지식 블록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되고요. 그럼 이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가 3개 더 있다.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준용하는 게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 축적 변경 3가지 나온 거 있죠. 고의가 잘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방식하면 똑같은 방식이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 개편 이렇게 3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문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지번은 언제 부여해요? 도시개발 사업 할 때 지번 언제 부여해? 준공돼야죠. 원칙은 준공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준공 전에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럼 준공 전에 부여할 때는 근거 자료가 뭐 가지고? 사업 계획도 가지고 지원 부여할 수 있다. 되셨나요? 이게 지번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있다. 결번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번호가 있었다가 빠진 번호를 뭐라고 한다? 결번 그러잖아요. 그럼 결번도 관리하나요? 결번도 관리 따로 하잖아요. 어디다 적어서? 결번대장. 그건 용어네요. 결번대장. 자, 그게 이제 지번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쭉 볼게요. 자, 8번 문제. 자, 지번 부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지번은, 자, 8번이요.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맞나요? 지번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무엇별로, 지번 부여자별로 차례대로 부여해야 한다. 이건 맞네? 맞죠? 네, 아까는 틀렸고. 자, 2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요. 그 다음에 모든 임야대장, 임야대통관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맞고. 3번. 지적소관청, 지역구에 등록된 지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 키워드가 뭐죠? 이 문장의 키워드. 지금 뭐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번 변경. 그래서 주어가 뭐라고요? 자꾸 반복하시는데 계속 똑같아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나? 못한다 그랬잖아. 아까 틀린 게 소유자가 신청해서 지번 변경에 대해서 틀렸잖아요. 누가 알아서 해? 지적소관청이 언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하는 거라고. 누가 판단해서 알아서 한다.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지. 소유자가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지번 변경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시도의사 승인사항인가? 시도의사의 승인. 그래서 시도의사나 대유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 전부터 일부에 대해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 3번 이 지번 변경 이 조문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디 시험에 냈는지 뭘 건드리는지를 보시라고. 네, 자 보시고 그다음에 4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는 경우에 자 지금 뭐 하겠대요? 신규 등록하겠대. 신규 등록하는데 여러 필지란 말이 나왔네. 여러 필지. 그럼 예외적인 상황인가? 예외적인 거. 그래서 보통은 아까 어떻게 붙이는데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데 예외적으로 멀리 있다든지 여러 필지라든지 최종 지번에 인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본번 쓰는 거였죠. 그건 뒤에 만나볼까요? 경우에는 그 지번부터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 부여할 수 있다. 맞는 말이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여기 키워드네요.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 부여할 때는 사업 등의 신고에 제출한 지번별 조서에 의한다. 네, 여기가 틀렸네요. 네, 틀렸죠. 사업 계획도 네, 준공되기 전에 부여할 때는 뭐 가지고 한다. 사업 계획도.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5번.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26회 때 문제. 자, 1번.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지번 변경. 예, 국토부 장관이 아니죠? 예. 시도의사의 승인. 시도의사의 승인. 그래서 일단 승인 나왔는데 국토부 장관 하면 무조건 다 X예요. 우리 지적법 전체에서 승인하면 다 누구의 승인이죠? 시도의사의 승인. 국토부 장관 승인 받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임야대장 및 임야대에 등록한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앞에. 좀 수준이 그렇죠? 네.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고. 그 다음에 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며. 일단은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로, 예, 북서에서 남서로. 예. 입에 안 맞죠? 예. 북서에서 남동으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틀렸죠? 예. 그 다음에 4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 새로운 본번 X죠? 예. 분할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는 분할 전의 지번. 새로운 번호가 아니잖아요. 분할 전의 지번 그대로 쓰는 거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한다.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예, 또 틀렸고. 5번. 지적소관청은 축첩 변경으로 지번의 결번이 생길 때, 결번이에요. 예, 그럼 축첩 변경할 때 결번 생겨요? 축첩 변경할 때는 무슨 방식으로 써요? 축첩 변경할 때 지번, 축첩 변경할 때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부여해요? 축첩 변경? 안 배운 것 같아요?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준용하죠. 아까 도시개발 사업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쓰는 게 지번 변경, 축첩 변경, 행정구역 변경 나왔죠? 자꾸 반복하면 돼. 지번 변경, 축첩 변경, 행정구역 변경은 뭐랑 같은 방식? 도시개발 사업, 지적 확정 측량할 때랑 같은 방식이잖아요. 그럼 지적 확정 측량할 때는 무슨 번호로 쓰는 게 원칙이었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서 지번 부여할 때는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말 이해되시냐고요? 그럼 종전 지번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하니까 종전의 지번 중에서 안 쓰는 번호도 있냐고. 안 쓰게 되는 번호도 있잖아요. 그럼 안 쓰게 되는 번호를 뭐라고 그래? 결번 그잖아요. 결번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결번이 안 생기는 경우는 일단 신규 등록은 결번이 안 생기죠. 처음으로 나오는 건데 있었던 번호라는 게 없잖아. 그다음에 분할해도 결번이 안 생기죠. 분할하면 늘어나기만 하는 거잖아, 번호가. 그래서 결번이 생기지 않는 경우 하면 신규 등록하고 분할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결번 생겨요. 자, 그럼 결번이 생길 때는 자, 한번 쉬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맞나요? 네, 결번 어디에? 결번대장. 네, 결번대장. 그러면 여기서 요 5번 이게 결번 문장인데 여기서 이게 지금 맞는 문장으로 냈지만 여기서 틀리게 낸다라고 했을 때 건드리는 부분이 여기 아니면 여기라고. 이해되셨나요? 이 문장에서 요 축첩 변경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말이 뭐라고요? 여기는 지금 축첩 변경 결번 생기는 거 맞잖아. 근데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 들어가도 되죠? 도시개발 사업 결번 생기는 거잖아요. 행정구역 변경 들어가도 돼? 네, 된다고요? 분할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분할은 결번이 생기지를 않는다. 신규 등록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한 거고. 그다음에 요거 이름이 뭐라고요? 결번. 요거 결번대장. 여기 지번대장 그래서 틀리게 낸 적 있죠? 결번은 어디에? 결번대장. 그러니까 결국 기출문제가 또 나오고 하는데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지문 정리하셔야 된다고 해. 지문 정리. 결국 여태까지 우리가 기본서 보고 했던 건 다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그동안 하신 게. 그래서 지문을 자주 보시라고. 지문. 그래서 자, 보시면 지문 정리만 잘 하시면 80점 나옵니다. 8점 이상. 자, 그다음에 보시면 28회 때 문제 볼게요. 우리 공간적 구축률 관리 법문상 저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지적 확정 측량. 그럼 무슨 사업 했다는 얘기요? 도시개발 사업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지역에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 우리 아까 정리한 거 있죠? 도시개발 사업하고 똑같은 게 지번 변경 맞나요? 지번 변경,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그 다음에 축척 변경, 그리고 끝내면 됩니다. 예, 세 개. 예, 나머지는 그냥 아무거나 막 넣은 거예요. 예, 정정, 이런 거. 뭐, 다 틀린 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하면 집업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그래서 네 개는 항상 같이 다닌다.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답이 기억나요? 3번이네요. 예, 답이 3번이었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집원 문제였어요. 집원. 예.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지목인데, 요거는 시간은 좀 그런데요. 내용상은 좀 끊을게요. 예, 그래서 지목은 좀 쉬었다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